성추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의 유족 측이 사건 초반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국선 변호사는 부사관과 몇 차례 전화 통화와 문자만 주고받았을 뿐 면담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성추행을 당한 뒤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관련해서 부실, 늑장 수사 정황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JTBC에서 이 피해 부사관의 부모님을 직접 인터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기에 앞서 유족 측 목소리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저희는 우리 아이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대장과 노반장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가 충분히 보호받고 일 처리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마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걸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직접 사죄하신 사람도 있었나요? 그 누구도 우리한테 찾아와서 사과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차, 3차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서 많은 시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 변호사조차도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바로 새로 간 대포대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대 최고 지휘관과 말단 그 반장까지 보이지 않는 따돌림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관련 내용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정말 군은 매사 이런 식입니다. 매사. 예. 21세기가 무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구악, 이런 구습이 남아있는 곳이 군이다. 이런 생각이 진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드는데 말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많은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유족 측이 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이 국선 변호인을 고소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했겠네요, 밝혔는데요. 예, 지금쯤 아마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목소리 들으시면서 군과 변호사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변호사가 이제 국선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본부 소속의 군 법무관인데요.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국선 변호사로 지정됐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한 지 엿새 만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화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는데 통화는 단 2차례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고요. 직접 만나서 피해 사실을 면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체크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죠. 변호사 면담 0차례입니다. 한 번도 없었군요. 자, 대면 면담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전화 통화를 이 국선 변호인과 하기는 했는데 사건이 벌어지고 한 달 50일이 지나서야 처음 전화 통화가 겨우. 자, 여기에 대한 공군 측의 해명은 뭔가요? 이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 그리고 공군 소속입니다. 이 3월 9일에 공군이 국선 변호사를 지정을 했고 처음으로 전화 1차 통화를 한 게 4월 27일입니다. 이 한 달 한 20일 정도, 한 50일 정도 만에 처음으로 통화를 했고 그 뒤로 한 20일 더 지나서 5월 17일에 국선 변호사 2차로 통화를 했는데 일단 50일 동안 이렇게 면담도 없이 통화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유족 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조차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군 측은 변호사의 개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도 하고 그리고 외국을 다녀오다 보니까 이 자가격리 등 이런
외국에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등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는 없었다 이런 입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족 측은 일단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고 회유 이런 2차 가해까지 당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이 변호사가 이 법적으로 지켜줘야 할 변호사가 사실상 방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 충동을 해서 이제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국선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뒤에 무슨 자가격리를 했다. 지금 이도성 기자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요즘에 말이죠. 결혼식 올리는 분들 있죠. 하지만 다 제주도 가지 않습니까? 거진 대부분들. 예? 외국으로 신혼여행 나가면은 2주, 돌아와서 2주인데. 제 말씀마다 조금 헷갈렸는데 예. 해외를 갔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본인이 진짜 다녀왔으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약간 좀 저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자, 뭐가 됐든 개인 사정으로 지금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승 의원님, 그럼 전화 통화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국선이 2명이에요. 1명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개인 사정에 있어서 신혼여행, 기타 여러 가지에 갔다 오신 분은 7차례 문자만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거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이러한 어떤 성비위 사건, 특히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면 그 국선 변호인의 최고의 임무는 이 피해자 보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를 못하고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으면 이거 분명히 자기가 못한다고 국선 변호 사임할 수 있어요. 이게 법원에서 하는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죠. 나 이거 못한다. 이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국선 변호인으로 해달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국선 변호인이 되신 분도 전화 통화만 했다는 거예요. 2차 국선 변호인. 근데 이 두 분 다가 중이였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법무관 중이면 시험 사법고시 갓 붙자마자 첫 번째 군 법무관 아니면 변호사 시험하자마자 들어갔던 젊은 분들인데 이 젊은 분들이 과연 이러한 어떤 복잡다기한 성추행, 성비위 사건에 과연 국선 변호인으로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었을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남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네.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일단 일반 사선 변호인이라면은 이거는 특별하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선임료 다시 돌려받고 이러는 것일 텐데 여기는 지금 공군본부 소속 군무원이잖아요. 군무원이면 그러니까 일단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직무유기 혐의가 생각보다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한 경우에 직무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과연 통화하고 문자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한 것, 이건 여기를 옹호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는 변호사도 공군본부 소속, 그다음에 수사기관, 검사, 군경찰도 거기 역시 또 공군 소속. 그러니까 이게 변론을 해야 될 사람, 수사를 하는 사람, 법원에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모든 주체가 한 공군이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수사 또 재판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그리고 말이죠. 이 숨진 이중사 남편이 쓴 진술서가 공개가 됐던데 그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네, 일단 이 가해자, 이 사건 당일의 가해자인 이 장모 중사가 이 피해자인 이중사를 숙소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집요하게 이제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듯한 말투를 하면서 해볼 템 해봐라, 아니면 사건 좀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사건 무마를 했다고 하려는 건데요. 이 본인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해자가 일단 자신과 벗어나기를 바랬다라고 이제 남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상관에게 결국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 그 이후에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이
들어오게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에서 돌아온 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회식 같은 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회식 참가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했고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면서 일단 이중사를 회유했다고 남편이 정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중사 남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유 자리에서 또 다른 노모 상사와 노모 준이가 있었다라고 이중사가 말했다고 했고 이런 사람들도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이 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군 검찰이겠죠. 이 군 검찰이 피해자의 사망 직후에 이 장모 중사 가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그럼 하면 되거든요. 집행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한 의원실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일단 이 당시에 검찰이 영장이 나온 대로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일단 당시 조금 기다렸다가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을 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뭐 어떤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증인을 회유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결국 이미 제출로 받아낸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건 벌어지면 피해자 휴대전화부터 딱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 FM대로 이 프로세스 아닙니까 이거? 이 영장 청구도 너무 늦었죠. 일단 첫 번째. 원래 이 사건 터지고 압수수색이라는 건 가장 어찌 보면 신속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피의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중사가 사망한 이후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영장을 발부받고도 그리고 일단은 그 검찰 얘기는 그 30일 날 조사할 때 이미 제출 안 하면 영장 집행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뭐 어차피 지울 거면 이미 다 지웠을 테니까 그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이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간에 버렸으면 어떡해요? 진짜 한강물에 던졌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는 가요.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단 공군 또 군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가를 또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증 의원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 다 조사해야죠. 아까 뭐 저희들이 직무유기, 뭐 강요미수는 형법상 안 될 수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 직무를 태만하면 징계 사유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진짜 다 찾아가지고 그 직무가 태만됐다면 우리 징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의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블랙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구속하고 바로 기소해서 바로 재판받았으면 피해자 분명히 살 수 있었다. 도대체 저는 수사를 진짜 수많은 수사를 봤을 거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왜 그렇게 휴대폰을 늦게 하고 이렇게 수사가 늦게 됐는지 진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당장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는 이 사건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하기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군에서는 또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겠죠. 하지만 저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뭐 깐다이즘이라고 그러던데 까라면 깐다라는 그런 군대 내부의 어떤 문화 글쎄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여기까지고요.